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현이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있죠. 뭐라는가 하면은 과연 우리 부동산의 개론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학습에 대한 전략을 좀 먼저 가져보자 이겁니다. 물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책에 대한 이 챕터가 총 10개 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하시면요. 완벽하게 공부했을 때 결국 뭐 있습니까? 100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다행히 뭐 있습니까? 이게 절대평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6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결국은 40문항 중에서 결국은 24문항 정도 맞추시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물론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현재 이 책을 공부하실 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구나. 시험에 항상 자주 나는 지문, 중요한 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는데 자, 일단 공부하실 때 부동산학에 대한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 원래 부동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씩 끌어모아서 뭐 있습니까?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진 게 뭐냐? 곧 이게 부동산학이다.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우리 책에 보니까 총 10개 장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 있는 총론을 갖다 모른다 해서 2장에 있는 경제론을 갖다 뭐 있습니까? 전혀 모르냐?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은 여기 있는 총론과 경제는 별개의 과목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도 화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항상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어떤 파트가 있을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어떤 파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책에 있는 목차를 보시고 자, 책 맨 앞에 이 차례 목차 보세요. 1장이 뭡니까? 같이 이제 말로 이야기하죠. 1장 보니까 부동산 총론이죠. 자, 1장, 그 다음에 2장 가볼게요. 2장은 뭐냐? 경제론. 그 다음 3장은 부동산 시장론. 4장 가보니까 부동산 정책론. 5장 투자론. 6장은 금융론이고, 그 다음 7장은 보니까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 돼 있다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즉 감정평가 1, 감정평가 2,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냐? 감정평가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지만 이런 총 10개 장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고 반드시 공부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결국은 여기 있는 크게 6개 파트입니다. 즉 우리 책을 본다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2장에 있는 경제론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경제가 실제 보니까 매년 6개에서 9개 정도 시험 나온다 이겁니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4장에 있는 정책론도 보니까 매년 기본이 4개고 여기 보통 4개에서 6개 나오지만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2개 정도는 매년 보니까 그 해에 보니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성 있는 문제가 1-2개 정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5장에 있는 투자로는 실제 매년 7개에서 9개 정도 시험 나온답니다. 그리고 6장에 있는 금융론을 보니까 한 5개에서 6개, 좀 심할 때는 9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개발과 입주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8장, 9장, 10장에 뭐 합쳐서 우리 감정평가요.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6개 정도 시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봐보자고요. 여기 있는 투자하고 금융, 정책,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요 내용을 다 합치면 대충 몇 개 정도 시험 출제됩니까? 약 한 30개 정도 출제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 아닙니까? 40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금융, 정책, 경제, 감정평가구나. 그러면 나는 항상 공부하실 때 책을 갖다 1페이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5개를 먼저 철저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아마 공부하는 양이 확 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결국은 사회과학인데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요. 어차피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맨 먼저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 부동산 학이란 것은 원서니까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번역서.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책에 있는 작은 글씨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하시고 그래서 대충 그 말이 이해되시면요. 항상 이제 책에 있는 용어 이 설명되어진 거 쭉 보시라고.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하시고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뭐가 중요하면 이렇게 하세요. 비록 설명이 책에 보는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항상 뭐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어떤 공부하셔야 된다고. 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A는 뭐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시키라고요. 책 한 번 보면 분명히 설명되어진 것은 A는 해서 뭐 쭉 설명되는데 다 쓸데없는 다 버리겠죠. 핵심 키워드만 A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할 때 편리할 것이고 내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 푸는 것도 항상 마찬가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빨리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개념 등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일단 이건 제가 꼭 강조하고 두 번째 항상 사회과학은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 내용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하는 뭘 강조하는 거면요. 과연 어떤 특정한 내용 나왔을 때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공부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공부 방식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이거죠. 부동산학은 원서니까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우리말로 번역해서 내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그 관련된 용어를 쭉 보시면서 키워드를 보시는데 이럴 때 공부할 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공부하시라고요. 두 번째 그리고 뭐 있습니까? 항상 비교할 때 생각이 반드시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 공부할 것은 여기 있는 총 몇 파트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죠. 즉 우리 책에 있는 순서로 본다면 2장에 있는 경제편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4장에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장에 있는 투자, 금융, 감정, 평가 이런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있는 이러한 내용 중에 어떤 걸 먼저 이 중에서 어떤 걸 반드시 공부할 것인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경제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경제에선 유량과 저량에 대한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이런 게 있어요. 자체 이동 요 내용도 꼭 아시고 세 번째 가장 기본 경제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법칙과 곡선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좀 보시고 부동산 공법 특성은 조금 문제점 떨어지지만 적어도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 균형시장의 최근에 보니까 문제가 뭐가 나는가 하면요. 요게 말로 묻는 문제하고 두 번째 계산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계산 문제 시험에 나온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25회 때 보니까 좀 특이하게 원래 보통 계산 문제는 보통 몇 개 나는가 하면요. 예년 봤을 때 7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25회 때는 약간 특이하게 여기 보니까 한 10개 정도 계산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 문제 특이하게 25회 때 10개 나왔지만 항상 뭐 한 7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탄력성도 보니까 매년마다 2개 정도 시험 나오는데 얘도 말로 묻는 문제하고 그다음 계산 문제 형태로 시험 나올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경기 변동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정책에선 주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 중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수단 요 내용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그 다음에 공영개발 이 공영개발 차이를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하고 지역지구제는 요 자체가 묶어서 한 문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3개 있습니다.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뭘 하는가 하면 내가 각각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특히 반드시 공부할 내용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좀 보시라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쭉 가보세요.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재 우리 정책이랑 쓴 4장이니까 130페이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서 반드시 요 파트 들으면 이렇게 뭐 있습니까? 별표를 좀 해놓으시면 이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 규제,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 정책,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주택보조금 제도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를 항상 비교해서 시험 나오는 게 매년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세 규칙이 있습니다. 즉 세금 등을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금융론의 실제 중요한 한 6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당 상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이 말은 저당,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갔으면 어떻게 갚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고정금리를 할 것인가, 변동할 것인가, 이런 게 매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좀 생소하지만 저당 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중에 특히 중요한 게 MBS와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영목이지, 주택연금제도, 즉 연세가 있는 분이 정년 퇴임하시고 결국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집을 담보 잡아서 이런 생활비 형태로 대출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곧 주택연금인데 그런 거고. 또 젊은 친구가 뭐 있습니까? 내가 집을 살 때 은행 돈을 끌어온답니다. 끌어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모기지론이라 쓴답니다. 그 외에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식은 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즉 PF가 있는데 이런 게 매년마다 각각의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예산주로 뭘 보시는가 하면요. 투자가 매년 7개에서 9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 즉 내가 집 살 때 남 돈을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 내 돈만 투자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는 항상 뭐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란 말 뜻이 뭐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뭐가 있을 것이고 또 비록 여기 없지만 이런 위험을 가지고 처리한 방식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말로 매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 이런 내용도 좀 보시고. 그 외 화폐 시간 가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끔 이런 분이 있죠. 내가 5년 전에 보니까 5억이라는 집을, 돈을 주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한 6억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 1억 벌었대. 과연 그게 실제 1억 벌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5년 전에 있는 5억과 현재 5억은 화폐 가치가 똑같냐?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야치 화폐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수지 계산, 즉 내가 영업, 운영, 임대 등을 줌에 따라서 나오는 순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이외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뭐 있습니까? 어린 셈법에 대한 공식,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단계 전체가 각각이 매년마다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입지. 자, 우리 입지는 사실 우리 책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3장이죠. 3장. 자, 3장 부동산 시장론 보니까 거기 있는 4절, 5절, 6절이 있습니다. 4절이 뭐냐? 지대, 5절이 뭐 있습니까? 입지, 6절이 뭐 있습니까? 도시공간 구조인데 그 중에 매년 나올 수 있는 게 4절에 뭐 있습니까? 지대. 그러니까 3장이 4절입니다. 4절 지대도 매년 시험 나올 것이고 또한 입지도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시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개발로는 현재 우리 책에 본다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 7장에 부동산 개발 중에 특히 2절 속에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맨 먼저 지금 쓰고 있는 개발은 이런 동네 슈퍼 등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 있습니까? 대형 쇼핑몰, 이런 대형 아파트 등을 지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 등을 할 때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 과정은 어떤 게 있을 것이고 또 개발 되는 중에 뭐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위험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매년 시험 나오겠죠. 또한 같이 민간들이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어떤 개발 방식을 갖고 있을 것인가? 땅 주인이 직접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땅 주인과 개발업자 공동으로 뭐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개발업자는 몽땅 다 맡겨서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올 수 있는 장단점, 특징 등이 매년 시험 나거든요. 자, 일단 그런 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TDR, 나중에 하겠지만, 이 TDR은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념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통 뭐 입지는 이런 정도 보시고, 자, 마지막에 감정평가에서는 우리 책은 뭐 있습니까? 8장, 9장, 10장이죠.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8장에 있는 부동산 감정책에 있는 감정평가 1은요. 주로 나올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 두 개 있죠. 가격 재원칙과 그 다음에 지역과 개별 분석이 그 내용 꽤 많지만 다른 거 다 버리고 요건 매년 감정평가 6개 딱 내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9장입니다. 9장 가보니 감정평가 2가 있죠. 거기서 매년 나올 게 감정평가 3방식, 즉 원가 방식,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요 각각이 매년마다 딱 한 문제씩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있는 가격 공시제도 요거하고 여기다 한 개 더 추가시키면요. 물건마다 원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 어느 걸 쓸 것인가 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들 여기 있는 이러한 내용만 공부하시면 감정평가 매년 6개 나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5개 이상은 반드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제가 꼭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첫 수업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할 것인가 그런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부동산한 개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공부할 게 여기 5개 파트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 경제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금융, 그 다음에 감정평가. 요건 빼놓더라도 뭐 감정평가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내가 원하고 있는 실제 이게 30문제 이상 시험 나니까 26개 정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더라. 이 말은 우리 책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지 않고 책 내용 중에 3분의 2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뭐 있습니까? 합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일단 그렇게 어떤 합격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첫 수업은 현재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는 정도 아시고 다음 시간부터 뭐 있습니까? 이제 책에 있는 1페이지부터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